안녕하세요, 프라하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알칸소 주립대학교 R&B쌤과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휴가도 잘 다녀왔고 잘 쉬고 왔으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프라하쌤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또 많은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가을 학기 2-1을 끝내고 지금은 한참 2-2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친 가을 학기 2-1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또 리뷰를 좀 남겨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무언가가 지금 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영상 프레임에 담겨 있는데 이게 이번 이제 2-1, 가을 학기 2-1에 제가 했던 과목들 중 하나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을 학기 2-1에서 들었던 과목은 하나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Microbiology Lab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mposition인데요. 이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1, 2로 나누어져 있고, 이 컴포지션은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 R&B쌤을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수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이수했던 두 과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아마 안 하시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 R&B쌤에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 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은 이 알칸소 주립대에서 필수 과목이 아닌 이상 중복으로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 대학교에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이제 과목은 있었는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에서도 사실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이 있는데 저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과목만 이수를 했으면 됐고, 그게 이제 1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학점짜리 과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은 아니었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실험을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이제 만드는 데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셔야 되거나 혹은 이제 물품을 준비를 하시거나 그러한 이제 일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시간이 드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매주 과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서브밋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위노그라츠키 컬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자체가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생태계가 무엇을 위한 생태계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위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조금 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먼저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 과제 제출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제 제출 외에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d collecting 완료.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Honey, don't do that.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학기 끝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이 위노그레스키 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조금 제가 일부러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연못에서 구해온 머드에다가 그 연못 물을 넣고 계란 왜 그 노른자하고 계란 껍질이랑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큰 버틀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버틀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서 보고하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 요거를 제가 8주 동안 8주 동안 이거를 집에다가 놔두고 실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까지 넣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또 촬영해 볼게요. 이게 연못에서 떠온 물인데 이거를 중간중간 잘 섞이게 이 연못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딱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모습인데요. 지금 구멍이 많이 생겼고, 원래 여기 물 자체가 제가 진짜 여기 85% 정도까지 차게 물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찼어요. 여기까지 터지지 않을까 조금 무섭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공기방울이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색깔 변화는 딱히 크게는 없고.
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 아이를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도 7주짜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주에 이 위노그라스 컬럼을 만들고 이게 매주 어떤 식으로 색깔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거는 녹색을 띠는 이제 것만 좀 보이고 다른 좀 색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조금 어두운 색깔이 나오고 뭐 분홍 색깔 층도 나오고 여기 위쪽은 이제 그린 컬러 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거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그린 컬러만 보이고 원래는 그냥 진짜 머드였어요. 머드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공기방울 되게 많이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순환과 이 클로즈 시스템 안에서의 이제 산소와 황이 이제 순환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색깔 변화가 이게 조금 극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약간 망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실험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 실험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그리고 색깔 변화를 잘 체크하시고 그에 대한 기술을 잘 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점수는 문제 없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하는 것만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에서 하냐 그건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과목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고 또 이게 랩이잖아요. 랩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실습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격으로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자체를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그 랩도 그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오늘도 이렇게 그 블랙보드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나 오늘 처음으로 저의 채널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 RMBS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상들을 확인하신 분들은 제가 이 여름 학기 때 이수했던 과목 2가지 리뷰해 놓은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먼저 참고하시고 오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가을 학기 때 이수한 이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의 화면에 들어왔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앞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weekly modules라고 해가지고 매 주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 혹은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이 modules 페이지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두 과목들 제가 여름 학기 때 이수했던 과목들은 5주짜리 코र्스였는데 이거는 7주짜리 코र्스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week 1에 제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여기 activities를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여기 이제 course project라고 하고 위너그라스키 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 아이를 만드는 이제 것에 대한 인스트럭션도 들어있고 저희가 또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좀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특정 질문에 대답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100점 만점 100점을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이 머드를 펴온 곳에 대한 사진도 있고 제가 어떠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위너그라스키 컬럼을 만들었는지 처음에 만들어진 모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환경에다가 이거를 세팅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사진도 올려놨고 그리고 이게 프리랩 퀘스천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출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과목은. 그리고 여기 week 1 그리고 다른 이 Winogress Column Construction Pictures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만든 거 week 2, 3, 4, 5, 6, 7까지 해서 매주 이 위너스키 컬럼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매주 들어가셔가지고 사진 제출하셔야 되고 제가 제출한 거 한번 볼까요? 페이지를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워드 파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진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게 저의 최종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막 여기 분홍 색깔 나온 친구들도 있고 막 되게 컬러풀하게 변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녹색 변화만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과제 중에 일부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Micro Hill La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Microbiology Lab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디가 이거 아닌가? 죄송해요. 나 이거 뭐라고 했지? 캡슐럭이 되어 있었구나. 드디어 됐다.
네, 그렇고 요러한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거의 한 이 프로그램 구매하는 게 1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실 거는 여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여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도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과목만 저희는 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매주 여러분들께서 시뮬레이션도 돌려야 되고 퀴즈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안 될 거로 저는 확인됐는데 한번 켜볼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차피 저는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푸셔야 되는 게 있고 아마 지금 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잠긴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 이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다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수한 이 과목들 성적은 어떠했는가? 보시면 여러분 이 과목은 성적을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답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위노그래스키 컬럼 잘 만드셨고 이 잘 만드신 거 이제 매주 촬영 잘 하셨으면은 점수 잘 받으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아까 전에 그 저희가 매주 촬영을 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점수이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요. 그 아까 그 맥그로우 힐 랩스에서 이수한 과목들에서 뭐 이제 문제 푼 거에 대한 점수가 반영된 거. 그래서 토탈 780점에서 748.94점을 저는 맞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은 제가 잘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진짜 저것만 잘 구축해 놓으시면은 별로 매주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되자마자 이제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아까 전에 매크로 힐스에서 해야 됐었던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랑 문제 푸는 거 싹 다 바로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목인 여러분들께서 필수로 하시게 될 이 컴포지션 1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컴포지션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 앞전에 알카 소질 때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책을 구매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미국에서 있는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매주 저한테 그 특정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제가 못 받았어요. 이 과목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매주 이제 월요일 되면은 저한테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다 찍어가지고 보내줘서 너무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컴포지션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 2까지 있어요, 과목이. 그렇다 보니 지금 컴포지션 2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알카도 주립대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다 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제출한 그런 과제도 예시로 막 들어있고 해서 보니까 작년 이제 내용도 들어있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는 이제 사이트는 알카도 주립대학교 텍스트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텍스트북을 사실 때 문제는 뭐냐 약간 그 인터내셔널 쇼핑으로 하게 되면은 그 피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책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거의 배송료만 거의 10만 원대 넘게 이렇게 지불을 했거든요. 혹시나 이 책도 제가 지금 컴포지션 2 이거는 2 책이고요. 1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자료를 이번 연도 거는 다 갖고 있기는 해가지고 혹시나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 이 2도 혹시나 뭐 이번 연도나 뭐 내년에 책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책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 가져가가지고 중고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컴포지션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글쓰기예요, 여러분.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를 작성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이 과목이 진짜 정말 저번 이제 2-1 때 제가 두 과목을 들었는데 이 과목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면 크게는 이제 7주 동안 큰 에세이를 3가지를 쓰십니다. 3가지를 쓰는데 이 3가지를 한 번에 그냥 다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의 에세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 과정을 처음에 뭐 드래프트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친구들하고 또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나한테 준 피드백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에 최소 과제를 제출할 게 한 4개에서 5개는 되고요. 많을 때는 7개까지도 과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에세이와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이 책을 구매를 했잖아요. 이 책 안에서 특정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또 리스폰스를 또 에세이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정 또 그 뭐지?
폼이 있어요. 제출하는 MLA 폼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꼭 에세이를 써주셔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신경 쓸 게 조금 많은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께서 이 학기 동안 쓰게 되는 그 세 개의 큰 에세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다 통틀어 모아가지고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제출을 했던 포트폴리오는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컴퓨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컴포지션 1이 제가 이제 2-1학기 때 들었던 컴포지션 과목이고, 그래서 가을에는 요거, 가을 2-1에는 요거 들었고, 지금은 이렇게 3개 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컴포지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정말 많은 글을 쓰시게 되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컴포지션 1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처럼 따로 뭐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듈들만 잘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과제가 정말 많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모듈 1 레슨이라고 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과 뭐 참고해야 되는 페이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듈 1 액티비티스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벌써 6개가 있죠. 그래서 첫 주부터 과제가 6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쓰게 되실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크게 총 3가지의 이제 에세이를 쓰시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모듈 2부터 큰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그거 저희가 써야 되는 에세이와 관련된 부분 읽고 나서 그 리스폰스 이제 쓰는 그런 에세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자. 여기 레슨 3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제출하는 Literature Narrative Essay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내가 지금의 글쓰기 작가가 되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였는데 한 3-4페이지 정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큰 이제 에세이를 제출하고 나서 그 주에 바로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출할 또 큰 에세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비교할 뭐 또 텍스트도 찾아야 되고 뭐 소스 이런 것도 찾아야 되고 기타 등등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듈 4를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peer review draf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에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이번에 작성을 해야 됐던 두 번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 peer review draft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먼저 씁니다. 이게 드래프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고 나면은 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리플라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그거를 또 반영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두 번째 거 완성되면 세 번째 거 이제 에세이를 위한 또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야 되고 또 드래프트 만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하시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듈 7에 가시면은 여기 보면 Submit Final Portfolio and Reflective Ess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1주부터 6주까지 쭉 해오셨던 여러 에세이들을 최종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최종 이 컴포지션 1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고 점수를 잘 주세요. 여기도 점수를 잘 안 주시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대신 여러분들께서 각 과제마다 하셔야 될 거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가 31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지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대부분 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냥 저 유튜브 그 대시보드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썼습니다. 이미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표지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희 뭐 리플렉티브 에세이 뭐 리플렉티브 에세이는 제가 이 과목들을 다 각 과제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생각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쭉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저희 아까 같이 과목 들은 친구들이 저한테 리뷰 남겨준 거 이런 것도 쓰셔야 되고 쭉 이런 식으로 쓰게 되십니다. 그래서 총 31페이지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캠페인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컴포지션 1이 끝나게 되고 여기 마이그레이드를 들어가 볼게요. 마이그레이드 들어가면은 요거는 최종 550점 만점에 531점을 맞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그리고 컴포지션 1에 대한 과목을 이거는 추측이지만 1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 같은 경우는 부담감은 조금 적었지만 초기에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그랬지만 뭐 괜찮았고 컴포지션 과목이 진짜 너무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영어권 학교에서 재학을 하신 게 아니라면 영어로 이렇게 많은 글을 써보는 계기가 이 컴포지션 1, 2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컴포지션 1 하면서 좀 영어 실력이 많이 또 늘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평상시에 뭐 영어로 타이핑하고 뭐 이렇게 글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제가 이 2-가학기 2-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컴포지션 2를 지금 듣고 있고 그리고 케미스트리와 케미스트리 랩 이렇게 세 과목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차째 되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과목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뭐 어떤 식으로 하시면은 뭐 좋다, 팁은 어떻다, 책은 어디서 구매하셔야 된다, 기타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또 알칸 대학교 RBS의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